인생에서 여러 번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호주 시드니 재벌가 딸이자 수천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던 이혼녀가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30살 한국 청년을 따라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만삭의 몸으로 상속 포기 각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고 전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한국 시장 골목 앞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악당들이 쓰러졌고 공동체가 승리했습니다. 대체 그날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화려한 저택과 전용 기사를 버리고 좁은 골목 빌라를 선택한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샬럿 머리 베넷입니다. 42살이었던 그의 겨울 저는 호주 시드니 보클리즈의 대저택에서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남십 자개발 그룹 창업주의 둘째 딸이자 부동산 자산운용 총괄 이사였던 저는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용 기사가 회사로 데려다 줬고 비서가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투자 보고서와 계약서가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3년 전은 사람보다 계약서를 더 많이 읽었고 가족보다 숫자와 더 오래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해럴드 베넷은 저를 딸이 아니라 기업 승계용 카드로만 봤습니다. 이사회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샬럿, 너는 베넷가를 대표한다. 실수하지 마라. 전 남편 올리버 헤이스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 지분과 인맥만 원했습니다. 사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올리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40 넘은 이혼녀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도 안 거들떠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모든 관계를 계약처럼 대하겠다고. 한국 출장은 송도 투자부지 실사를 위한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3박 4일 계약서 검토하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려 컨베이어 벨트로 갔는데 제 캐리어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서류가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계약서, 투자 보고서,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과호흡이었습니다. 호주에서도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저처럼 냉정하고 각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낡은 앞치마를 두른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보이는 그는 제 비싼 가방이나 명품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떨리는 손을 먼저 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남자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1분도 안 돼 돌아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유자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컵을 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숨 좀 고르시고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거기서는 돈을 내야만 뭔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분실물센터 아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능숙하게 센터 위치를 찾고 통역 앱까지 켜서 직원과 대화를 도왔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분 만에 제 캐리어를 찾았습니다. 비슷한 가방을 가져간 사람도 찾고 있었고 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태건이요. 저는 신포시장에서 떡볶이랑 수제 어묵 팝니다.
새벽 납품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장이요? 네. 작은 가게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제 화려한 직함이 이 소박한 남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전 샬럿이에요. 샬럿 베넷이요. 정말 고마웠어요. 천천히 가세요. 한국 처음이시죠? 조심하시고요. 태건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무 데가 없이 낯선 사람을 돕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송도 호텔로 가는 내내 저는 그 따뜻한 유자차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곧장 계약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송도 재개발 프로젝트 서류였습니다. 투자 규모만 8천억 원이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을 짓는 사업이었죠. 하지만 서류를 읽다가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상인 퇴거 보상금 항목이 터무니없이 낮았고 임대 만료 시점도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수없이 본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개발사는 이익을 챙기고 약자는 쫓겨나는 구조였죠. 저는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은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빼곡했고 비린내와 고추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깨끗한 쇼핑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할머니들은 좁은 의자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고 개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하나를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또 뵙네요. 고개를 들자 공항에서 만났던 서태건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벗었지만 같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태건 씨? 네. 여기가 제 동네예요. 근처에서 가게 해요. 그러셨군요. 앉으세요. 태건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서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개발 관련 일 하세요? 네. 투자 검토 중이에요. 그 서류들 상인 보상 조항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 장사꾼이 어떻게 계약서를 읽을 줄 아는 걸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 시장 사람들이 몇 달째 걱정하거든요. 시행사가 꼼수 계약으로 쫓아내려 한다고요. 저도 야간대에서 부동산 공부 좀 했어요. 우리 시장 지키고 싶어서요. 태건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법과 계약을 공부한 청년이었습니다. 밤에는 대학 야간 과정에서 부동산학을 배우고 낮에는 떡볶이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조항 보세요. 임대 만료일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이러면 상인들은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요. 그리고 이 평가 기준도 이상해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어요. 태건 말이 정확했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한눈에 보이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문가 수준인데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하신 분들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거 보기 싫어서요. 저는 태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호주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익부터 챙겼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아버지도 올리버도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을 위해 밤늦게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뭘요? 계약서 검토요. 제 전문 분야거든요. 이런 불공정 계약 찾아내는 거요. 상인들이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게 도울 수 있어요. 태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왜요? 당신한테 이득될 게 없잖아요. 몰라요. 그냥 억울한 게 싫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이 동네 좀 보여주세요. 진짜 모습을요. 숫자 말고 사람을요. 태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태건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30년째 칼국수 파는 고복순 할머니 가게고 저기는 아버지가 칼 갈며 사시는 곳이고 이 골목은 새벽 4시부터 상인들이 준비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이 공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태건이 자기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포장마차 같은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태건이네 떡볶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떡볶이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어요. 소스도 직접 끓이고요. 태건이 건넨 떡볶이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고추장 단맛 그리고 뭔가 숨겨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호주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레시피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낯선 감정은 뭘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태건과 자주 만났습니다. 낮에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저녁에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태건은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미리 챙겨왔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이 낯설까봐 처음에는 순한 음식부터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운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더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작은 배려들이었지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올리버는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태건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고 싶대요. 외국분이 우리 시장 돕는다고 신기해하셔요. 괜찮을까요? 제가 가도? 당연하죠. 우리 집 별거 없지만 편하게 오세요. 태건의 집은 시장 골목 끝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서명철은 60대 초반이었지만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항만에서 하역 일을 하다 다쳤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칼 갈고 잔심부름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었어요. 우리 아들 도와준다며?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겸손하네. 앉아요. 저녁 먹고 가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생선구이. 소박했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너무 말랐어. 외국 사람들은 밥을 잘 안 먹나? 아니에요. 제가 식사를 자주 거르는 편이에요. 그러면 안 돼. 밥 먹어야 힘나고 일도 할 수 있지. 서명철 어르신이 반찬을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아무도 제 몸을 걱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도 올리버도 제가 아픈지 피곤한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어르신이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샬럿이 우리 애가 말했어요. 당신이 계약서 봐주고 있다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하나 물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왜 도와줘요? 당신한테 이득될 게 없잖아요. 오히려 손해 아니에요? 투자사 편에 서는 게 당신한테는 이익일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사람들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게 싫어요.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을 많이 봤거든요. 약자가 항상 지는 거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건 씨가 좋은 사람 같아서요. 어르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놈이죠. 말은 별로 없어도 마음은 따뜻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친구가 어려우면 자기 밥까지 나눠 먹고 그랬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건이 바래다 줬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샬럿 씨는 왜 혼자예요?
이렇게 좋은 분인데 이혼했어요. 3년 전에.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글쎄요. 괜찮은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아직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처였고 외로웠습니다. 태건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아래였습니다. 샬럿 씨. 네. 전 당신이 좋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봤을 때부터요. 당신 눈에서 슬픔을 봤어요. 근데 그걸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도 봤고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전 당신보다 12살 어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별로 없고 멋있지도 않아요. 당신 세계랑 너무 달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올리버는 결혼할 때 한 번도 제 행복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 조건만 따졌죠. 베네가와의 연결 투자 지분 사업 파트너십. 사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태건 씨. 태건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호주에서 만난 남자들의 부드러운 손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올리버가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잘생겼고 차가웠습니다. 샬럿 찾았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당연히 널 데리러 왔지. 해럴드가 보내셨어. 아버지 걱정 많이 하셨어. 난 안 가. 뭐? 올리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하는 거야? 시장 청년이랑 놀아? 소문 다 들었어.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다 안다고.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42살 이혼녀가 30살 장사꾼한테 빠졌다며? 웃기지 않아? 너 나이에? 나가줘. 샬럿 정신 차려. 넌 베네가 사람이야. 시드니 저택 전용 기사 비서가 있는 사람이야. 시장 골목에서 살 사람 아니라고.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정해. 당신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 남자 내 돈 노리는 거야. 한국 남자들 그런 계산 빨라. 외국 여자 돈 많으면 덥석 물지.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태건 씨는 당신과 달라. 진짜로 날 봐줘.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봐줘.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선택해. 베네가로 돌아올 거야 아니면 여기 남을 거야? 남을 거야. 알았어. 근데 알아도 해럴드가 상속 전부 끊으신대. 내가 한국에 남으면 한 푼도 안 주신다고. 회사 지분도 신탁도 저택도 다 끝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상관없어. 올리버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로. 수천억을 버리고? 응. 당신들 기준으론 그렇게 보이겠지. 올리버는 혀를 차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곤했고 어지러웠습니다. 생리도 늦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임신 8주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2살 이혼녀가 지금 임신이라니. 태건의 아이였습니다. 태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처리해야 할까요? 호주로 돌아가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것.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건을 만났습니다. 시장 골목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태건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표정이 안 좋은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태건이 굳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거부당할까봐 혼자 떠나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태건 씨? 태건이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임신한 거예요? 네. 8주래요. 제 아기예요? 당연하죠. 당신 말고 누가 있어요? 태건이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기뻐요? 당연하죠.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축하해줬습니다. 고복순 할머니는 미역을 한 보따리 주셨고 다른 상인들도 몸조리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달랐습니다. 올리버가 호주 언론에 흘렸습니다. 베네가 상속녀 한국시장 청년과 스캔들 기사가 났습니다. 사진도 실렸습니다. 제가 태건과 시장을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는 저를 정신 나간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중년의 위기, 문화적 충격, 판단력 상실. 온갖 표현이 다 동원됐습니다. 댓글은 더 악랄했습니다. 저 나이에 임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돈 노린 거 아니야? 한국 남자가 베네가 망신이네. 호주에서 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샬럿 당장 돌아와. 싫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 우리 가문에 먹칠하고 있어. 언론이 난리야. 전제 인생 살 거예요. 인생? 그게 인생이야? 시장 골목에서 애 베고 사는 게? 네. 이게 제 인생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좋아. 그럼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해. 지금 당장. 베네가와 인연을 끊어. 보내주세요. 서명할게요.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겁니다. 정신 차려 샬럿. 수천억이야. 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제 아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진짜 가족.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상속 포기 서류가 국제 특송으로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법률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읽어보니 베네가의 모든 재산과 지분 신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하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태건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하지만 엄청난 돈인데.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근데 당신과 우리 아기는 못 구해요. 이게 더 소중해요. 태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책임질게요. 당신과 아기 평생 지킬게요.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최유란이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외부 홍보 자문을 맡은 그녀는 송도 재개발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39살 세련되고 야심찬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태건에게 은근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태건 씨 잘 지내죠? 유란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네, 유란 씨도요. 이분이 소문의 그 외국인? 반가워요. 전 최유란이에요. 재개발 프로젝트 자문하고 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지만 유란은 제 손을 흘끗 보고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태건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예요. 둘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태건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태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란 씨가 샬럿 씨 과거 얘기 꺼냈어요. 호주에서 재개발 사업했던 거요. 그게 왜요? 그때 상인들 다 쫓아냈다고. 샬럿 씨도 결국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우리 시장 정보 빼서 투자사한테 넘길 거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회사 결정이었어요. 전 반대했어요. 상인 보호 주장하다가 회사랑 싸웠어요. 알아요. 전 당신 믿어요. 근데 유란 씨는 계속 의심을 심으려고 해요. 며칠 후 시장 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란이 앞에 섰습니다. 프로젝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외국 여자 과거에 호주에서 상인들 쫓아낸 전력 있어요. 여기 증거 있어요. 화면에 제 과거 프로젝트 자료가 떴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건이를 이용해서 우리 시장 정보 빼가는 거예요. 투자사 스파이예요. 아니에요.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정말로 도우려고. 증거 있어요? 유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회사 보고서 여기다 있어요. 상인 300명 쫓아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비록 제가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 맞았습니다. 고복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닥쳐 유란아. 샬럿이가 얼마나 우리 도와줬는데. 계약서 다 봐주고 법률 자문도 해주고. 할머니는 속는 거예요. 저 여자 임신도 계산이에요. 뭐라고? 태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조심해요, 유란 씨. 사실이잖아요. 42살 이혼녀가 갑자기 임신? 의심스럽지 않아요? 한국 남자 잡으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태건이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옆에 태건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잖아요. 정말 놀랐어요. 아기는요? 우리 아기는? 제가 배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산모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아기는요? 아기는 무사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해요. 임신 초기라 특히 조심해야 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아기가 살았구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복순 할머니와 서명철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가득 과일과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샬럿이 괜찮아? 정말 놀랐어. 회의 끝나고 보니 쓰러져 있더라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미안하지. 유란이 그 못된 년 때문에. 내가 혼 좀 냈어. 괜찮아요. 서명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샬럿이 시장 사람들 다 모였어요. 당신 편이에요. 유란이 거짓말한 거 다 밝혀졌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당신 과거 보고서를 직접 확인했어요. 그 안에 당신이 상인 보호를 주장하다 회사와 싸운 기록이 전부 있더라고요. 이메일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당신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오히려 그 일로 회사에서 밀려난 거였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믿어. 유란이는 시장에서 쫓아냈어. 다시는 못 들어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반겼습니다. 샬럿이 몸조리 잘해. 우리가 미역국 끓여줄게. 하루 3끼 챙겨 먹어야 해.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꼈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국적도 다르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샬럿이 우리 결혼해요. 응?
정식으로요. 아기 나오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 나이도 많고 이혼 여고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당신한테 집만 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전 당신이 좋아요. 나이도 과거도 상관없어요. 서명철 어르신이 끼어들었습니다. 샬럿이 책임질 마음 있으면 남 눈치 보지 마요. 우리 아들 좋은 놈이에요. 당신도 좋은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됐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우리는 구청 주민센터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웨딩드레스도 하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태건의 아내 샬럿. 공무원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부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태건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잘해드릴게요. 저도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밖으로 나오니 서명철 어르신과 고복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축하한다 얘들아. 우리는 시장 골목 칼국수집에서 소박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씩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올리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채유란과 함께였습니다. 둘이 짜고 저를 무너뜨리려는 걸까요? 올리버와 유란이 시장 입구에 나타난 건 밤 8시였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신포시장? 냄새부터 지독하네. 올리버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유란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샬럿이 여기서 산다니 믿기지 않아요. 보클리즈 저택에 살던 사람이.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외국인 남자와 세련된 한국 여자가 시장에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신랑? 반갑네요. 올리버가 손을 내밀었지만 태건은 받지 않았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샬럿 만나러 왔어요. 어디 있죠? 안 만나요. 돌아가세요. 제가 나갔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상태였습니다.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올리버 왜 왔어? 당신 구하러 왔지.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가자 샬럿. 난 구할 필요 없어. 행복해. 행복? 이 좁은 골목에서? 이 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그래. 당신이랑 살 때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해. 유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샬럿씨 현실 좀 보세요. 당신 나이에 애 낳고 여기서 늙을 건가요? 시장 며느리로?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당신 아빠는 생각이 달라요. 상속 다시 주신대요. 조건은 단 하나 한국 떠나는 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올리버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헤럴드 서명 있어. 돌아오면 전부 다시 준대. 회사 지분 신탁 저택 모든 거.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맞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필요 없어. 뭐? 돈 필요 없다고. 난 이미 선택했어.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잖아. 올리버가 화를 냈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방법 쓸게. 법적 조치. 당신 정신 상태 불안정하다고 진단서 받았어. 이혼 후 우울증 치료받았잖아. 아이 양육권 사전 청구 들어갈 거야. 얼어붙었습니다. 태건이 올리버 앞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비켜요 시장 총각. 이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어른? 당신 같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당신은 그냥 비겁한 사람이에요. 올리버가 비웃었습니다. 재밌네. 법정에서 봐요. 한국 법도 외국인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을걸. 정신 불안정한 고령. 산모가 아이 키운다. 판사가 허락 안 할 거야. 둘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건이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어떻게?
올리버는 돈이 많아요. 변호사도 좋고 증거도 만들 수 있어요. 증거 있잖아요. 당신이 지난 몇 달간 모은 불법 계약서들이요. 맞았습니다. 저는 시행사와 유란의 불법 재개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상인들을 속이고 보상금을 빼돌리고 허위 서류를 만든 모든 것. 계약서, 이메일, 녹음 파일 모든 게 있었습니다. 서명철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샬럿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샬럿이가 얼마나 우릴 도와줬는지. 법정에서 다 말할 거예요. 우리가 증언할게요. 울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올리버 측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 사전 청구와 강제 송환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했습니다.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불법 재개발 사기 횡령 명예훼손.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임신 중기 어느 날 유란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시장에서 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 편이 맞아? 외국인인데 믿을 수 있어? 하필 태건은 새벽 납품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혼자 상인들에게 해명해야 했습니다. 전 정말로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고복순 할머니와 서명철 어르신이 곧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19요.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한국의 응급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곧장 산부인과로 이송됐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기 심장박동 정상이에요. 다행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빠른 대응과 정확한 처치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호주 같았으면 예약 잡고 대기하는 데만 몇 시간 걸렸을 겁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태건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샬럿 씨,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도 괜찮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 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건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명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샬럿이 책임질 마음 있는 사람끼리면 남 눈치 보지 마요. 당신은 우리 며느리고 배 안의 아이는 우리 손주예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임대 계약서를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유란이 연계한 시행사가 불법 우회 계약으로 상인들을 내보내려 한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중 장부가 있었고 실제 보상금과 서류상 보상금이 달랐습니다. 차액은 누군가 빼돌린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였던 제 과거 경험이 처음으로 이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는 무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올리버가 한국에 정식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팀까지 대동했습니다. 유란과 손잡고 저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고령 임신부로 몰아 호주로 강제 송환하려 했습니다. 이런 시장 골목에서 누가 널 지켜주겠냐? 올리버가 비웃었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올리버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켜줄 거예요. 고복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샬럿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며느리고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법정에 서서라도 샬럿이 지킬 거예요. 우리가 다 봤어요. 샬럿이가 얼마나 우릴 도와줬는지. 저는 울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수천억 원으로도 살 수 없던 것을 여기서 공짜로 받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올리버 측 법률 대리인이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했습니다. 시행사의 불법 계약서, 유란의 횡령 증거 상인들을 속인 허위 문서, 녹취 파일, 이메일 모든 것을 정리해뒀습니다.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임신 5개월 만삭에 가까운 몸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버 측 변호사는 화려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양복도 비쌌고 서류 가방도 명품이었습니다. 피고 샬럿 베넷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를 6개월간 받았습니다. 현재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나쁜 엄마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현재 한국 시장 골목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호주로 송환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피고 본인 진술하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배가 불러 힘들었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혼 후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고 정기 검진도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시장 골목 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족을 만났고 공동체를 배웠고 진짜 사랑을 알았습니다. 깨끗한 저택보다 따뜻한 골목이 제 아이한테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제 아이는 돈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자랄 겁니다. 명품 유모차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길 속에서 자랄 겁니다. 올리버 측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고는 수천억 원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죠. 이것만 봐도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서명철 어르신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신분을 밝혀주시죠. 저는 서명철입니다. 피고의 남편 아버지입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증언하세요. 샬럿은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봤어요.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우리 시장을 돕는 것도 계산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였어요. 밤늦게까지 계약서 보고 상인들 상담해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행복해졌어요. 샬럿 만나고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로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들이 행복한 거죠. 그게 부모한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복순 할머니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30년간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사람 보는 눈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금방 압니다. 샬럿이는 착한 애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 손주 잘 키울 거예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올리버를 봤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올리버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경제적 능력과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들 증언을 들어보니 피고는 충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의료 접근성 모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합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제 양수가 터진 겁니다. 법정 한가운데서 양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재판장님, 태건이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지금 출산 직전입니다. 재판이 즉시 중단됐습니다.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조여들며 아팠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정 바닥에 앉았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산모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응급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분만실로 이송됐습니다. 산모 숨 고르세요.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힘을 주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42살 첫 출산이었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머리 보여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태건이 제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기 만나러 가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응애. 작고 힘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이야. 태건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샬럿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몇 시간 후 시장 사람들이 전부 와 있었습니다. 샬럿이 진짜 대단하다. 아기 너무 예쁘다. 우리 손녀 봐라. 천사네 천사야. 서명철 어르신이 손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건강하게 자라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고복순 할머니가 큰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미역국이야. 먹어. 몸보신해야지. 내가 새벽부터 끓였어. 따뜻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했습니다. 한국의 미역국은 정말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리버 전면 패소였습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아이는 한국에서 키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게다가 유란과 시행사의 불법 행위도 전부 드러났습니다. 횡령 사기 계약 위반 문서 위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올리버는 공항에서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변호사는 뭐 하는 거야? 올리버가 공항에서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은 공정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유란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연행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전 몰랐어요. 유란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속이고 공금을 빼돌린 죄는 컸습니다. 횡령액만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끝났어. 태건이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응.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 태건이 물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지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하은. 은혜로운 여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은아. 엄마야.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하은이가 작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키울게.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키울게. 태건이 우리 모녀를 안았습니다. 평생 지킬게요. 둘 다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해줬습니다. 샬럿이 왔다. 하은이 보자. 아기를 안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낯익은 비린내 고추장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시장 노후 점포 정비와 상인 임대 자문을 돕는 회사였습니다. 사무실도 시장 골목 안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신포마을 재생협동조합이라고 적었습니다. 화려한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느린 재생 사업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쫓겨나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시청과 구청이 주목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샬럿이 모델이 정말 좋네요. 상인 보호하면서 재생하는 거요. 다른 시장에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언론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호주 재벌 딸이 한국 시장을 살린 비결이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개발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요. 이 시장 사람들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호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해럴드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샬럿, 손녀 보고 싶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가도 되겠니?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세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태건과 하은이를 데리고 마중 나갔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온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등도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샬럿. 서로 마주 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은이구나. 네. 서하은이에요. 한국 이름이에요.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아버지가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샬럿.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돈만 보고 살았지. 내 행복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난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 내가 제일 행복하구나. 내가 틀렸어. 아버지가 서명철 어르신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주 재벌 총수가 한국 시장 상인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돈 어른, 제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해준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철 어르신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잘합시다. 이제 가족 아닙니까? 두 아버지가 악수했습니다. 세대도 국적도 다르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장 칼국수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복순 할머니가 특별히 푸짐하게 준비한 상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아버지가 칼국수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호주에는 없는 맛이야. 정성의 맛이에요, 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보다 정성을 먼저 담아요. 마음을 담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여길 선택했는지. 수천억보다 값진 게 여기 있구나. 일주일 후 아버지는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은이 교육비야. 상속은 포기했지만 손녀 선물은 받아라. 할아버지 권리야.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자주 연락하자. 손녀 잘하는 거 보고 싶다. 네. 자주 연락할게요. 아버지가 떠나고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엔 하은이를 돌보고 낮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엔 시장을 걸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겨울입니다. 저는 43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았습니다. 6개월 된 우리 딸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태건은 이미 시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장사 준비였습니다. 저도 하은이를 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골목을 덮어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인천공항에서 처음 본 한국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샬럿이 상인들이 반겼습니다. 하은이 많이 컸네. 이제 돌 다 됐지? 응. 한 달 후면 돌이에요. 우리가 돌잔치 준비해 줄게. 시장 사람들 다 모여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복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샬럿아 잠깐만. 이거. 할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하은이 옷 사라고. 우리가 모았어. 시장 사람들이.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받으라니까. 우리 손녀인데. 당연한 거야.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엔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태건이 만든 떡볶이, 제가 만든 샐러드, 서명철 어르신이 가져온 김치.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샬럿 씨, 태건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요? 너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신은? 저도요. 당신과 하은이 덕분이에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바바. 첫 말이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 와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1년 전 인천공항에서 처음 태건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수천억 원을 버리고 시장 골목으로 들어올 줄도 몰랐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단 1초도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사랑을 배웠고 진짜 행복을 느꼈으니까. 호주에 있을 때 저는 화려했지만 외로웠다. 한국에서는 평범하지만 따뜻하다. 이게 진짜 성공이다. 하은아, 엄마는 너에게 돈 대신 사랑을 물려줄게. 명예 대신 정을 가르쳐줄게. 베네가의 자랑 대신 신포시장의 따뜻함을 보여줄게. 그게 엄마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거야. 일기를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태건이 다가와 저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뭐해요? 일기 썼어. 행복하다고. 저도 행복해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나도.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 있을지 몰라.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제 인생은 호주에서 끝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샬럿 머리 베넷은 죽었고 서태건의 아내 한샬럿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신포시장이라는 공간, 시장 사람들이라는 가족, 태건이라는 사랑, 하은이라는 선물. 모든 게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살 겁니다. 하은이를 키우고 태건과 늙어가고 시장 사람들과 웃을 겁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제 전부입니다.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고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신포시장, 태건 씨, 어르신, 할머니, 모든 분들, 당신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